산초가 좀 안타까워요. 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의 슐륭입니다. 오늘은 맨유의 전체적인 경기력보다는 저는 특정 선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돌아올 탕아 제이든 산초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이든 산초 2000년생입니다. 올해 25살. 아직은 좀 젊은 선수예요. 이 윙어 자원 오른쪽 왼쪽 다 설 수 있는 선수고, 커리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8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성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팀을 떠난 우스만 덴벨레의 대체 자원격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산초 선수가 그때부터 기회를 받아서 사실상 커리어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는 그 다음 시즌인 18-19 시즌입니다. 18-19 시즌 기록을 보면 리그 34경기에서 12골, 1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리그를 포함한 총 43경기에서 13골, 16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골과 도움을 다 두 자릿수로 기록하는 정말 정상급의 활약을 했고요. 다음 해인 19-20 시즌, 이때가 진짜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되는데요. 리그 32경기에서 17개의 골, 17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리그를 포함한 전체 경기 44경기에서 무려 20골, 20도움, 20-20을 찍는 진짜 기염을 토합니다. 산초 선수가 이때부터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링크가 굉장히 강하게 뜹니다. 그치만 도르트문트 잔류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 시즌인 2021 시즌은 그 전 시즌에 비해서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부상 여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탑 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그를 포함한 전체 경기에서 38경기에서 16골, 19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 3시즌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산초 선수가 총 137경기에서 50개의 골과 64개의 도움을 기록합니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로 따지면 0.83개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도르트문트에서의 활약을 발판으로 삼아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이적료가 무려 8,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요. 굉장한 거액입니다. 그리고 주급도 25만 파운드입니다. 25만 파운드면 당시 아마 맨유에서도 모르긴 몰라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상위권 연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산초 선수가 EPL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산초 선수의 커리어의 내리막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2-1-2 시즌 전체 기록을 보면 리그 29경기에서 3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요. 전체 경기를 넓혀봐도 38경기에서 5골 3개의 도움밖에 기록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도르트문트에서 골과 도움을 각자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선수인데 EPL에 넘어와서 골과 도움을 합쳐도 두 자릿수가 안 되는 좀 처참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래도 첫 번째 시즌 EPL이라는 피지컬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분데스리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리그다 보니까 적응 시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랬고요. 근데 두 번째 시즌 기록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2-3 시즌 기록을 보면 리그 26경기에서 6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전체 경기를 보면 41경기에서 7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산초 선수가 주전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벤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23년 9월 아스날전에서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그때 산초 선수가 아마 아스날전에서 아예 제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테나흐 감독에게 기자들이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테나흐호가 별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왜 산초를 벤치 혹은 뭐 벤치에도 앉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테나흐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산초 선수가 훈련 시에 보여준 모습들이 어떤 전체적인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려면 지금보다는 더 기대치가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산초 선수가 바로 SNS로 저격을 합니다. 이때 떠오르는 한 남자가 있죠. 퍼거슨 감독입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때 바로 산초 선수가 정말 자기 커리어에 5점을 하나 찍게 되는데요. SNS에 남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훈련을 잘 받고 있고 훈련 시에 성과가 좋다. 나는 희생양이 되었다.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테나흐 감독을 바로 저격을 했는데요. 테나흐 감독이 다들 아시다시피 팀 내 규율을 좀 강조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테나흐 감독이 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산초 선수에게 1군 선수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근데 산초 선수가 이를 거부합니다. 전 이것도 산초 선수가 진짜 약간 금쪽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SNS로 저격을 하고 나서 사과를 거부하자
테나 감독은 결국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너 이제 1군에 오지 마. 1군 훈련도 참여하지 마. 결국엔 나중에 너 1군 라커룸도 들어오지 마. 너 1군 식당에도 오지 마. 그래서 1군 선수와 아예 어울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산초 선수가 정말 처절한 굴욕을 맛보게 된 건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저는 지금 와서 평가하면 그냥 자초한 일이다. 그 이후에 당연히 산초에 설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 이적 시장에서 바로 도르트문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좋았던 시절을, 전성기의 시절을 겪었던 도르트문트로 돌아가서 임대 후 첫 경기에 도움을 기록합니다. 도움뿐만이 아니라 뭐 드리블 돌파라든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산초의 어떤 연계, 산초가 보였던 폼에 근접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때 당시 댓글의 여론은 맨유가 아무래도 조롱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봐라 탈맹 효과다, 산초가 저렇게 잘하는데 맹구라서 그런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가서 산초가 결승전에 우측 윙어로 선발 출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맹 효과 막 이런 게 굉장히 불거졌어요. 사실 그거는 리그 차이도 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산초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 멘탈리티가 좀 회복된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가 너무 많아요. 단순히 탈맹 효과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 당시에는 조금 억울했었습니다.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도르트문트에서 완전 이적을 하길 원했으나 산초 선수를 맨유에서 워낙 비싸게 사가서 도르트문트가 그 돈으로 다시 산초를 재구매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완전 이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테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었고, 산초 선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한번 팀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을 앞두고 첼시로 임대 이적을 하게 됩니다. 첼시로 임대 이적할 때 임대료가 발생은 하지 않았고, 다만 첼시가 산초의 주급 25만 파운드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첼시가 리그 14위 안에 들면 최대 2,500만 파운드 정도의 완전 이적 옵션 조항까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입했을 때 1,200억 가까이 주고 사온 선수를 400억이 좀 넘는 금액에 처분하려고 했던 정도면 맨유도 산초에게 사실상 기대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근데 또 특이한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산초 선수를 맨유에 이제 첼시가 14위 안에 들었을 때 산초 선수를 완전 영입하는 조항을 발동시키지 않고 맨유에 복귀시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약 500만 파운드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94억 정도에 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올 시즌이 끝나고 이 조항의 발동을 할까 말까 이런 기사들이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초 선수 첼시에서 초반 모습은 꽤 좋았어요. 첼시가 마레스카 감독을 선임해서 초반 경기력이 꽤 좋았거든요. 그리고 산초가 자기의 장점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초반에는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면서 좀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마레스카호가 조금 부진을 거듭하면서 초반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산초도 그 안에서 팀과 함께 자연스럽게 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녹화날 기준 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공격 포인트적인 폭발력은 확실히 도르트문트의 전성기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요. 산초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요청하는 공식 요청서를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첼시는 지금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시켜서 영입을 한 후에 산초를 도르트문트로 보내고 오히려 도르트문트에 있는 바이노 기튼스라는 윙어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이런 기사도 좀 뜨거든요. 어쨌든 산초 선수가 첼시에 잔류하는 확률은 굉장히 시즌 초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산초의 경쟁자가 꽤 많죠. 콜 파머 선수가 있고요, 마두에케 선수가 있고요, 네투 선수, 그리고 무드리크 선수까지 사실 2선 윙어 자원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켄다 선수 그리고 기튼 선수까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사실 산초 선수는 첼시를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슬픈 상황입니다. 산초가 좀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초 선수가 왜 EPL에서 실패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초가 가진 플레이 스타일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산초 선수의 장점부터 좀 보면은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했던 시절에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였습니다만 그 어린 나이에 비해 굉장한 침착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축구 IQ가 높은 선수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산초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간결한 드리블을 통해서 같은 편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를 즐겨합니다. 공간을 허무는 방식도 1대1 패스를 통해서 측면 공간을 허무는 이런 선수입니다. 아자르 선수처럼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두세 명을 녹이는 플레이도 좋지만 2대1 패스를 통해서 두세 명을 바보로 만드는, 그래서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이런 플레이가 산초가 많이 했던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연계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시스트의 개수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골과 어시스트의 비율이 거의 5대5에 가깝고 그 둘 다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이런 장점이 많은 선수가 왜 EPL에서 안 됐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EPL의 피지컬에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피지컬이라고 하면 단순히 몸이 큰 것도 있지만 어떤 민첩성이나 주력 이런 것까지 더해지는 피지컬이거든요. 주력이라는 게 혼자 뛰는 주력과 볼을 달고 뛰는 주력, 그리고 볼을 달고 상대방과 경합을 하는 주력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초 선수가 혼자 뛰는 주력이 결코 느린 선수가 아니에요. 찾아보니 산초 선수가 최고 시속이 34.6km까지 기록했던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맨유 시절에도 33.96km, 그러니까 34km 정도의 시속을 갖고 있는 결코 느린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왜 EPL에서 그런 스피드적인 능력이 안 보였냐? 자기가 갖고 있는 플레이 성향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피지컬에서 상대방과 경합하면서 뛰는 능력이라든가 볼을 달고 뛰는데 상대방이 붙었을 때 그 압박감에서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초 선수가 갖고 있는 드리블의 특성, 그러니까 공을 지키려고 하는 드리블, 소유하려고 하는 드리블, 제치는 드리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PL에 소위 말해 몸 좋고 빠른 애들이 압박을 걸어버리면 산초 선수가 그거를 돌파해 나오는 게 쉽지 않아 보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산초 선수가 플레이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연계를 통해서 공간을 허무 능력까지 굉장히 같이 좀 퇴화되지 않았나, 이게 제 이제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산초 선수가 결코 킥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마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공을 들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지 못해도 외곽에서라도 공간에 났을 때 슛을 때려서 피니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초 선수가 자기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EPL에서 더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해보고요. 이런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 정말 최악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산초 선수의 멘탈리티인데요. 산초 선수가 테나 감독에게 SNS로 반기를 든 것, 이런 식의 멘탈리티 때문에 더 EPL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EPL이 아무래도 타리그에 비해 일정이 더 빡빡하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훈련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더 하드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피지컬이 이렇게 힘든데 멘탈이 강하지 않은 선수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멘탈이 강한 선수들이 결국에는 꾸준함을 통해서 살아남는 게 EPL 무대인 것 같기 때문에 산초 선수가 이런 멘탈리티가 약하다는 것도 EPL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산초 선수가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훈련에 자주 지각을 하거나 혹은 전지훈련에 좀 참여하지 않거나, 그리고 휴일에도 2, 3일 정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개인 휴가를 갔다 오거나 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쾌락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맨유의 관계자가 산초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이유를 또 찾아보자면 이건 산초 선수를 좀 변호하기 위함인데요. 맨유의 부진과도 좀 연계가 돼 있어요. 산초 선수를 아마 솔샤르 감독 시절에 영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솔샤르 감독 시절에도 초반엔 잘했지만 정식 감독 이후로 경기력이 많이 무너졌었고, 그때 전술을 보면 소위 말해 중원 삭제, 그러니까 중원을 거쳐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선수비 후역습의 형태를 갖고 왔고, 이 말은 결국에는 맨유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거나 공간을 주도하는 축구를 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초 선수는 자기에게 조금 더 충분한 공간과 여유가 주어져야 연계를 통한 자기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비 후역습에 좀 더 스피디한 직선적인 플레이가 요구되는 시점에 산초 선수의 개인적인 특성이 잘 녹아들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조차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초 선수가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는 하킴이라는 굉장히 탑급의 풀백,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수가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그 선수의 연계가 가능한 거예요. 하키미 선수가 쭉 치고 올라가 주면서 그 선수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준다든가, 혹은 산초 선수가 그 선수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플레이메이킹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맨유에서 당시 산초와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췄던 선수가 완비사카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완비사카 선수는 수비력이 훨씬 좋은 선수고 오버래핑의 능력은 사실 없는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했던 반쪽짜리 선수였기 때문에 산초 선수의 장점을 끌어내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산초 선수가 결국에 EPL에서 자리 잡지 못했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엔 산초 개인 능력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산초 선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거치 전망까지 좀 얘기하면서 컨텐츠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첼시에 잔류하는 옵션, 두 번째로는 맨유 복귀 후에 제3의 팀으로 떠나는 옵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맨유에 복귀해서 잔류를 하는 옵션,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저는 첼시에 완전 이적할 확률은 한 30%라고 보고요. 맨유 복귀 후에 제3팀으로 이적하는 게 한 60%라고 봅니다. 그리고 맨유 복귀 후에 잔류하는 게 10% 정도? 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전에 제 채널에 설문을 올렸어요. 산초를 판매한다, 잔류시킨다 봤을 때 제가 확인한 시점까지는 9대1 정도로 이제 이적을 시킨다라는 설문이 많았을 정도로 산초 선수가 잔류하는 옵션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첼시 완전 이적은 마레스카 감독이 그래도 시즌 초반에 산초를 곧잘 써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에서 산초를 데리고 스쿼드 내에서 다시 한번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스쿼드에 있기에는 결코 나쁘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0%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60%는 맨유에 복귀를 한 후에 맨유가 요구하는 몸값, 지금 대략 뭐 4천만 파운드 전후로 이제 맨유가 좀 몸값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도르트문트 복귀설과 최근에 나온 기사는 울버햄튼 이적설도 있습니다. 4천만 파운드로 울버햄튼은 산초를 영입한다? 이게 조금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울버햄튼이 올 시즌에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잔류에 가까워진 상황이긴 한데 울버햄튼도 아마 핵심 자원들이 좀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쿠냐 선수가 아마 시즌 끝나고 퇴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뭐 황희찬 선수도 와르세유나 다른 팀에 좀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주력 자원들의 수입이 걷어진다면 그 돈으로 산초를 울버햄튼에서 영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산초 선수가 가게 되면 주급을 좀 깎아야 되는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산초 선수가 아마 이렇게 타 팀으로 다시 팔려나가거나 임대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인 맨유의 잔류에서 경쟁하는 옵션인데 이건 10% 정도로 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선 산초 선수가 좀 정신만 차리면 멘탈리티만 좀 회복이 되면 진짜 용기를 갖고 맨유에서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맨유도 지금 2선 윙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상황이에요. 안토니 선수가 나갈 거고 레시포드 선수도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산초 선수는 오른발잡이지만 오른쪽 왼쪽 둘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에 남아서 아모린 감독의 지도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좀 기대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아모린 감독이 잘만 만지면 왠지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아모린 감독도 결국에는 지금은 첫 시즌이다 보니까 자기의 축구가 많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비진을 가득 놓고 거의 두 줄 수비 라인을 빽빽해 놓고 역습을 때리는 형태로 강팀과 경기를 하고 있지만 서서히 그 3-4-3 시스템에서 좀 공간 기반의 패스워크와 점유하는 시스템이 점점 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모림호가 좀 자리가 잡아서 소위 말해 공간을 주도하는 축구가 된다면 산초 선수가 여기에서 한 자리를 꿰찰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아모린 감독도 최전방에서 볼을 길게 끄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최대한 간결하게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즐기는 감독이기 때문에 산초 선수의 원래 갖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이 뭐랬죠? 간결한 터치와 간결한 드리블과 우리 편과의 연계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지각 능력이 있는 선수가 아모림호에 간다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리고 테나가 없잖아요. 테나의 갈등 때문에 떠난 게 큰데 테나가 없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과 궁합을 저는 조금 기대는 해봐요. 다만 산초 선수가 얘기했죠. 멘탈리티만 회복되면. 그래서 이런 기대까지 좀 하는 걸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초 선수를 얘기하다 보니 좀 컨텐츠가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고 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산초 선수가 한때 훌륭한 선수였고 이적료도 많았고 주급도 많은 소위 말해 중요한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초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맨유든 타 구단이든 다시 한번 도르트문트의 전성기 시절의 폼으로 돌아가서
좀 행복 축구를 하는, 그래서 다시 영국 국가대표까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산초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포그바 골 나지 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